안녕하세요. 일본 직판 추천 상품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예, 하여간 지금 국내 사업은 예, 국내 사업은 저는 티쿤은 진짜 뒤에 지금 치워놨나요? 하여간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타고 했지만 정말 잘 팔아요. 마케팅 잘하고. 그런데 국내 사업은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정말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그 어떤 아이템도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허 받은 상품 이런 거야 뭐 되겠지만 보통 상품 가지고는 나만의 경쟁력을 갖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된다 그러면 정말 벌떼처럼 달려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더 심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뭐가 하나 된다 그러면 우우 몰려다닌다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되는 거 하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안 되는 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국내는 따라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정말 무슨 곱창전골이 된다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두 가게가 좀 된다 그러면 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박살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다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못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국내사 돈 누가 돈 주고 국내 사업하라 그러더라도 정말 그건 안 할 거예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티쿤이 명함 스티커 같은 걸 일본에 팔아서 200억 매출을 올렸어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도대체 명함 스티커 현수막 같은 걸 일본에 어떻게 파냐. 근데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타고 200억, 150억 가까이 매출을 올렸는데 이 을지로와 충무로 일대에 명함 스티커를 제작하는 회사가 5,500개입니다. 한국 인쇄물의 80%를 취급하는 데가 이 동네잖아요. 5,500명 명함 인쇄업자가 티쿤을 상당히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신화였거든요, 신화. 와, 도대체 인쇄물의 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일본에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에 탑듯하고 그게 이제 막 그 다음 해 그 다음엔 200억씩 팔았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데 진짜 놀랍게도 아무도 안 따라해요. 진짜 아무도 안 따라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5,500명 그 인쇄업자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업력이 30년, 기계도 있고 돈도 또 넉넉하고 그래도 못 따라해요. 그래서 저는 야, 한국에서 머리 받고 싸우느니 그냥 일본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짓을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권해요. 티코는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간판 그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파는 것만으로도 우리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잘만 팔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일본에 진출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비즈니스로 업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진출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실제로 올해 8개 샵이 일본에 10억 이상 매출을 올려요. 대단하지 않아요? 10억 이상 매출을 올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공기 간판은 올해 30억 이상 매출을 올립니다. 이게 저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가지 않는 일본에 나갔고, 그 다음에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 혼자 경기하는 거니까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주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셔라. 그리고 해외라는 건 너무 넓으니까 우선은 가장 가까운 일본에 먼저 나가셔라.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죠. 근데 권해드리는데 사실 이게 할 가치는 전혀 없는 강좌예요. 일본 직판 추천 상품 설명회 상품 추천 받을 정도가 되면은 사실 사업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상품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죠. 저는 뭐 상품이 전혀 없었지만 2007년도에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아서 사업 기반을 만들었고, 2007년도에 인쇄물을 발굴한 거예요. 발굴해서 일본에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탄 거죠.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해서 이런 설명회를 하는 거고, 또 자기 상품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일본에 진출할 때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실시간 채팅 제가 보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또 이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귀한 걸음 하셨잖아요. 막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대화하듯이 해도 제가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 설명회는 설명회대로 진행하면서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편하게 물어보셔요. 괜찮으니까요. 제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로 팔던 한국에 팔던 가장 중요한 건 상품 그 자체죠. 상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아이템 얘기예요. 지금도 진짜 돈 되는 건 AI죠. 인공지능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맞는 아이템 그래도 아직은 많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국내향이라면 거의 모든 상품이 안 좋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국내는 솔직히 말해서 진흙탕이에요. 진흙바닥. 이전 투구라고 그러잖아요. 진흙밭의 개싸움입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국내 사업은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돈 주고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이거 갖고 해봐라. 그건 저는 안 할 거예요. 왜 생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자영업자 98만 자영업자가 폐업했잖아요. 98만 명 자영업자 98만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는 거는 가족 3.5명 치면 정말 거의 300만 명이 곡소리 나는 거라고요. 이건 가족이 파탄 나는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23만 명이 창업했다는 거예요. 123만 명이. 올해 되면 또 100만 명이 폐업하고 또 123만 명이 창업하는 거예요. 이게
국내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70%가 월 100만 원 수익도 못 가져가요, 국내는. 그런데도 또 이거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가끔 가다가는 그러면 안 되지만 화가 나기도 해요.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뭐 알고야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은 아침에 오다 보면 또 커피 전문점 창업하고, 아니 청년들이 왜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커피 전문점 10년 한다고 해서 무슨 기술이 발전하겠어요?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또 이걸 해요. 왜 그럴까요? 해외 직판을 아예 몰라요. 해외 직판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무지. 무지하니까 이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라면,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해외 직판 하시라고 권해 드리는 거죠. 실제로 이게 지금 티쿤 이용점들 원래 이제 추정하는 매출이에요. 추정 매출 거의 정확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름에 더 팔리는 상품이 있고 그래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공기 간판 지금 오늘 환율이 100엔 1,000원이거든요. 100엔 1,000원이에요. 공기 간판 36억 원어치 팔았어요. 여기 동네에 가면은 공기 간판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허수아비 뭐 동태탕 2인분에 2만 5천 원 막 써놓은 거 말이에요. 그거 36억 원어치 팔았는데 국내에서 36억 팔 수 있겠어요? 벌떼처럼 다 있는데 마진도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명함 29억 원어치 팔았어요. 팔아요. 그다음에 옵셋 인쇄 스티커 28억 원어치 팝니다. 원단, 의류 원단 26억 원어치 팔아요. 플라스틱 용기 12억 원어치 팝니다. 실사출력물 11억 원어치 팔고요. 컵 11억 원어치 팔고 디지털 인쇄 스티커 10억 원어치 팝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팔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매출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경쟁자가 없다니까요.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일본에 나갈 때 조사를 하잖아요. 내가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나가요. 그것도 조사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은 바보지. 그게 무슨 사업가도 아니란 말이에요. 조사를 해봤더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경쟁력 있어서 나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판매자들은 절대 따라하지 않아요. 절대 따라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지만 이 을지로 바닥에 명함 스티커 제작하는 회사가 5,500개인데 일본에 진출한 회사는 달랑 2개라니까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도 또 다른 나라로 나가는 걸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한국에 일본 판매자가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몇십 개라도 나갔잖아요, 티쿤이. 근데 일본 판매자 없어요, 여기. 그 다음에 중국의 테무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니까 넘어왔지, 중국 작은 판매자는 한국에 진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작은 회사가 한국에 온라인 샵을 열고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이 훨씬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티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은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요. 끝도 없이. 그래서 정말 행복한 게 일본 직판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사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직판 해라,
제발 국내 좀 그만 쳐다봐라. 국내 뭐가 있다고 거기를 자꾸 쳐다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가셔라. 그래서 이제 상품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상품 발굴 원리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상품 발굴 원리. 가장 기본 원리는 뭐냐? 가장 기본 원리는 수요가 넉넉할 거예요. 수요가 넉넉할 것. 그러니까 수요 없는 상품은 죽은 제갈공명이 와도 팔 수 없습니다. 살 사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수요가 없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없는 게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미자차, 일본에 수요가 있겠어요? 수요 없습니다. 오미자차 뭔지도 모르는데. 그다음에 뭐 구기자차 그걸 누가 알아요? 수요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그걸 들고 나가겠다는 거죠. 이런 거 수요가 넉넉할 것. 근데 수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요가 없어. 이런 상품이 의외로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당장 그런 게 일본에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경쟁력 없는 상품을 팔 수는 없어요. 그거는 철칙이잖아요. 뭐 내가 저 사람이 파는 것보다 훨씬 싸게 팔 수 있어야지 사는 거지. 저 사람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팔리길 바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정말 단순하잖아요. 근데 모든 거는 상식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이 기초가 되어 있으면은 팔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자신 있는 걸 팔아야 돼요. 내가 자신 있는 것.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상품 갖고는 팔 수 없습니다. 난 이건 확신을 가진다. 이런 걸 갖고 팔아야 되는 거죠.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 때 할게요. 그래서 티쿤이 성공한 제품을 볼게요. 명함. 수요가 진짜 무한정이죠. 수요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또 대학생들까지도 명함 들고 다녀요. 주부들도 명함 들고 다닌다 그래요. 잘 몰라요. 약간. 명함은 한때 이제 제가 명함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했어요. 요즘은 모바일 폰 갖고 서로 맞대면 정보가 교류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 하잖아요. 이거 누가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설사 된다 그러더라도 명함은 그래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넘칠 만큼 많았다는 거죠. 스티커. 스티커 진짜 스티커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뭐 어디든 스티커 쓰잖아요. 뭐 진로 소주 병에도 스티커 쓰지. 뭐 상품이란 상품엔 다 스티커 붙이잖아요. 수요가 넘쳤어요. 실사출력물 이거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현수막도 수요가 많잖아요. 현수막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기간판 수요 진짜 많았죠. 근데 이 공기간판이 우리가 갖고 갈 때 일본에는 아예 없었어요. 공기간판이란 상품 자체가 일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거니까 일본에서도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죠. 용기, 플라스틱 용기예요. 수요가 넘치잖아요. 수요가 넘치죠. 포장용 리본 수요 많죠. 택배 박스 이거는 뭐 온라인 시대에는 택배 박스 없이는 아무것도 못 보내잖아요. 수요가 넘치는 아이템입니다. 자,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 다 경쟁력이 있었어요. 일본 갔을 때 다 경쟁력이 있었어요. 자, 살 사람은 넘쳐. 근데 경쟁력이 확실해. 못 팔 것 같아. 무조건 팔 수 있잖아요. 이런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 있었냐?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 공기 간판, 용기, 포장용 리본, 택배 박스. 이거 다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는 상품이에요. 티쿠는. 명함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제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도 못해요. 전 지금도 명함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명함은 굉장히 단순한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전 자신 있었어요. 이것도 못 판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못 팔아? 경쟁력이 탁월한데. 명함이 백매에 일본 소비자가가 2,300엔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제조할 때는 500매를 사실은 1,800원에 제조할 수 있어요. N이니까 이거는 23,000원이잖아요. 1,800원에 만들어서 23,000원인데 중간에 툭 잘라서 9,800원에 팔았어요. 마진이 도대체 몇 프로인 거예요, 이게? 경쟁력이 차고도 넘쳤어요. 왜 그러냐? 일본은 그냥 명함을 만드는 공정 자체가 이 사람들은 꼼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검수하고 6번을 검수를 해요. 그러니까 비싸지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90매를 한 판에 찍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1인분을 한 명분을 한 번만 찍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지는 거죠. 스티커도 마찬가지고 실사 출력물 다 이거도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게 용기인데요. 용기는 이런 건 이제 뭐 주문품이잖아요. 주문품이니까 좀 그랬는데 용기는 기성품이었어요. 기성품. 근데 한국에 어떤 사장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왜 만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용기만 갖고 연 순이익을 150억을 순이익을 내더라고요. 비법은 뭐냐? 이분은 용기를 완전히 기성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몸통 20종류를 찍을 때 10만 개씩 찍어버려. 그럼 싸질 거 아니에요. 뚜껑은 또 종류대로 뭐 한 25가지 종류 뚜껑을 미리 다 찍어 놓는 거예요. 주문해서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니까 싸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소매업자도 이걸 사가지고 가서 팔 정도로 잘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잘 되면 일본에도 잘 되겠지 해서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것도 성공했죠. 일본에는 우리가 사와서 파는 가격으로도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더 싸게 주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한국에 있는 소매상들한테 공급하는 가격으로 우리한테 줬고 우리는 그걸 일본에 팔았는데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화면만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 공기간판, 용기, 포장용 리본, 택배 박스 이런 게 다 경쟁력이 있었죠. 이런 상품들도 다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어서 팔리는 거지 경쟁력이 없는데도 팔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일본에 갔을 때 수요와 경쟁력이 있는지 어떻게 조사할 거냐?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일본의 가장 큰 아마존 재팬, 그 다음에 라쿠텐, 여기 조사하시면 되고요. 뭐 의류다. 그럼 의류는 가격 비교 자체가 원래 안 되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거고, 또 옷이라는 거는 오늘 나온 게 한 달 뒤에는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만 굳이 알고 싶다면 조조타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 상품이 일본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에서 조사할 능력이 없으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미 시대에 뒤처진 거예요. 내 상품이 일본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은 장사하면 안 돼요. 이미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서 할 수가 없어요. 기본 원리는 그냥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된다. 왜냐? 국내에서도 인터넷 가격이 최저 가격입니다. 왜냐? 인터넷은 완전히 무방비로 공개가 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손님들도 맨날 가격 비교하잖아요. 가격 비교하기 때문에 인터넷 가격이 제일 싼데 일본 인터넷에서 얼마에 팔리는지를 보면 수요와 경쟁력을 단박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수요가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에 간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의류, 내가 파는 옷 경쟁력이 있는지 그걸 조사하려고 동대문 가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인터넷이 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이거로 조사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티쿠는 이렇게 한국에서 수요와 경쟁력을 조사해서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 공기간판, 용기, 포장용 리본, 택배 박스를 취급했고 다 성공했죠. 지금 이제 리본은 우리가 이제 발굴한 아이템은 아니고 우리 티쿤을 이용하는 판매사가 운영하던 건데 자기가 문 닫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버리기가 아깝다 해서 우리가 이제 살려보는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고요. 상품을 취급해서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티쿤이 취급한 이 상품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는 다품종이라는 거예요. 다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인 경우가 많죠. 명함은 10,000매 찍는 사람이 없잖아요. 100매 찍지 누가 10,000매 찍겠어요. 기껏해야 뭐 200매 찍는 거고. 스티커 저는 놀랐어요. 스티커를 도대체 스티커 몇 매짜리를 사람들이 많이 살까? 그래서 처음에는 스티커는 가게 하는 사람들이나 살 것 같아서 500매, 1000매 단위로 팔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사는 건 200매예요. 200매. 또 소량으로 사더라고. 근데 200매 일본에서 그 제작하면은 정말 너무 비싼 거예요. 스티커가. 그래서 한국이 월등히 싼 거죠.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건 전부 반복 구매 제품이잖아요. 반복 구매. 근데 예를 들어서 공기 간판은 반복 구매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한 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기획사예요. 기획사.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자기가 동네에 마케팅을 해서 손님을 모은 다음에 우리한테 주문하니까 우리의 직접 고객인 기획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계속 반복 구매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함도 엔드 유저가 사지 않아요. 명함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사가 우리 타겟 고객이었어요. 또 기획사에서는 매일 주문하는 거예요. 뭐 10개, 50개, 100개 계속 주문하는 거죠.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다음에 뭐 용기?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한국에서 성공한 쇼핑몰 상품이었다고요. 그래서 용기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성공했기 때문에 티쿤에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일본에 판 경우에요. 이런 거 됩니다. 근데 거기서 좀 조사해 보면 되는 거죠. 일본에 용기를 갖다 팔았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아마존 재팬, 라쿠텐만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좀 더 정성을 들이겠다 그러면 지금은 일본이
구글 점유율이 75%예요. 구글에서 검색어 쳐보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 이렇게 치면 이제 몇몇 사이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0개만 조회하는 거예요. 10개 사이트 조회해 보면은 뭐 가격 다 나오니까 그냥 조사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을 것. 내가 자신 있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한국에서 수요와 경쟁력을 조사할 한국에서 수요라기보다 한국에서 일본의 수요와 경쟁력을 조사하는 법이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 좋겠다. 반복 구매하는 거. 근데 이거 다 해당돼요. 대부분. 그다음에 기획사 회사 용품 이거 다 해당됩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쇼핑몰 상품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이거 다 포함하면 뭐겠어요? 한국에서 잘 팔리게 일본에서 잘 팔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수요가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요가 넉넉해 보이지만 사실은 수요가 없는 게 이런 거예요. 먹거리 대부분이다. 먹거리 대부분. 의외로요. 챗 GPT에다가 일본의 건강식품 아니 이렇게 쳐봐요. 한국 건강식품이 일본에서도 잘 팔릴까요? 이렇게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일본에도 건강식품 더럽게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강식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건 안 돼. 이렇게 나와요, 아예.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본의 좋은 건강식품 중에 한국 사람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나마 하나 알죠. 낫또. 근데 낫또 누가 먹어요? 저도 안 먹는데. 저 낫또 잘 먹는데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먹거리 대부분은 안 됩니다. 근데도 또 들고 와요.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자색 고구마 구운 거 팔고 싶대요. 그 일본에서 자색 고구마 한국 사람도 자색 고구마 잘 안 먹는데 그걸 어떻게 파냔 말이에요. 김 이런 거는 경쟁력이 있지만 이미 대체품이 너무 많거나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은 이미 많이 퍼져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갖고 나가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방 세제 대체품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주방 세제, 뭐 비누류, 그다음에 탈모 치료제, 뭐 예방제. 이거는 검증도 되지도 않은 거라서 국내에서도 안 팔린다니까요. 국내에서 기가 막히게 잘 팔리는 거는 우리 손에 넘어오지도 않아요. 이미 그 사람들 스스로 일본에 넘어갔거나 일본에서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흔해 터진 거, 그다음에 뭐 구분도 잘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팔지 못해요. 옷 같은 것도 되게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중복제가 너무 많아요. 옷은 승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다가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품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해봐도 되는데 이건 별도로 상의하는데 한국 화장품이 경쟁력이 있고 좋다 그러지만 일본에 넘어갔을 때 일본 화장품이 더 좋아요. 그다음에 뭐 중저가 화장품 갖고 파는 방법은 있죠. 근데 이거는 경쟁력이 그렇게 탁월한 아이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라면 안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뭔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팔아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뭐 여러분 중에서는 나 이거 팔 수 있어 그럼 파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상품을 발굴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쟁력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경쟁력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가격이
시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상품은 시장을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요. 그게 공기간판이었죠. 티쿤의 경우. 공기간판은 일본에 아예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기간판이라는 상품을 검색하려고 그래도 검색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쳐야지 이 상품을 찾을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티쿤이 이 공기간판을 들고 일본에 나갔어요. 근데 티쿤이라고 무슨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티쿤이 무슨 일본의 유통망이 있거나 판매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검색어 광고했어요. 그냥 공기간판, 간판 이렇게 검색어 광고만 했는데 얘가 시장을 스스로 만들어요. 왜냐? 사람들이 보니까 좋잖아요. 그때 지금도 좀 잘했으면 더 빨리 성장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도 벌써 회사가 커져 버리니까 뭐 말을 내가 전달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제가 상품을 둘로 나누고 싶었어요. 밑에 이제 공기간판 아시잖아요. 밑통 크고 이렇게 위에는 벌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기간판에 10만 원 싸게 주고 밑에다가 제조사 우리 이름을 넣고 싶었어요. 제조사. 그래서 전화번호 혹은 www.adsign.jp를 넣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 넣고 있어요. 지금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훨씬 빨리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공기간판을 보고 어떻게든 검색을 하더라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웃집에서 세워놨는데 공기간판 간판 쳐서 우리 걸 찾아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억 매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장 잘합니다. 한번 볼까요? (4월 3일자인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2020년에 박살난 거는 이 해에 일본 공기간판 한 대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일본 후생성에서 모든 공기간판은 판매를 중지하고 리콜해라, 이런 정부 지시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거 8,000대를 리콜 처리를 했어요. 그 공기간판 하나의 객단가가 100만 원이거든요. 8,000대를 우리가 리콜 처리했다니까요. 그러느라고 이 해에 박살이 났지만 수습하고 나니까 또 우리가 한 단계 제품 질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안전하게.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25%, 7%, 8%, 작년에 28%, 올해 39% 성장한단 말이죠. 이 제품 자체가 일본에 아예 없었어요. 시장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도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 거니까 보여드려도 돼요. 용기도 이때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잘 안 되더라고. 근데 2023년에 16% 성장했죠. 26% 성장했죠. 2025년도에 또 22% 성장해서 실제로 12억 원 매출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얘 이제. 아무도 안 따라 하는데. 일본에 용기 파는 회사도 없어요. 우리 말고 없다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력은 시장도 만들고 경쟁력도 만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용기잖아요. 이 용기는 경쟁력 만드는 방법이, 일본에서 누가 이제 만약 따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국에 있는 모든 용기점 상품을 다 취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안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에 법인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용기를 다 소싱해서 요기점 JP에 올릴 거예요.
이 사이트 이름이 요키.jp거든요. 여기에 중국제 다 올려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일본에 용기점이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외 직판 지원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권하려고 하는 거는 제발 국내 좀 그만 쳐다봐라. 국내에 뭐 있냐. 저 넓은 땅을 보라는 거죠. 중국에서 생산하고 캄보디아에서 생산하고 라오스에서 생산하고 그럼 다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중국에 생산하기 힘드세요? 그럼 티금 중국 법인이 있어요. 중국 법인이 도와드리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생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 생각만 조금 바꾸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은 결국은 가지수라는 게 가지수. 그래서 종류를 한국 용기점은 제 목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한국에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공급선보다 훨씬 많은 공급자를 채워 넣는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다. 그럼 한국 화장품 다 갖다 넣으면 장사 돼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중국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는 일본 용기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되면은 이미 용기만으로 100억 회사가 되거든요. 100억 되면은 독일 용기 갖다 넣는 거예요. 계속 수입해서. 이렇게 하면은 절대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플라스틱 용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제 유리 용기를 생산 안 해요. 중국 유리 용기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주방 용기로 또 확장을 해요.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거 반찬통 있잖아요. 또 확장을 해요. 그래서 뭐 일회용 용기 또 집어넣어요. 계속 늘어나는 거죠. 무한대로 늘어나는 게 이 비즈니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아무도 안 따라하니까 걱정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본 직판 추천 상품 이렇게 쭉 드러났어요. 수산물, 해산물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근데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그렇지만 수산물, 해산물을 다루는 사람한테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그다음에 충무로 나가보면은 무슨 아크릴 제작사가 무지 많더라고요. 아크릴 제작 그 일본에 팔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개인책 출판, 뭐 플라스틱 카드, 섬유 원단, 한국 공장 창고마다 원단이 썩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일본에 팔자는 거예요. 단체복 팔고, 옥외 간판 팔고, 실내 광고물 팔고, 뭐 이거는 잘 안 된대요. 칼라 렌즈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칼라 박스 색상자점, 화장품 박스 이거 진짜 대박 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진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박스 이거 왜 이런 게 어렵냐면은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급 영양제다 그럼 뭐 융단도 깔고 뭐 별 짓을 다 하잖아. 이런 거 되게 비싸다고요, 당연히. 이런 거 1만 종류를 해놓으면은 이거 오픈돼 있는 거예요. 공개돼 있는 거니까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다 공개돼 있어요. 여기 해외 직방 카페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거 누른 거거든요. 이거 눌러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 1만 종류를 등록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 느긋하게 마음 먹으면요. 정말 평생을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기업 물려줘도 돼요. 그래도 아무도 못 따라와요. 이런 거. 한글 디자인 티셔츠, 뭐 메탈 스티커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자동차에 푸조 뭐다 뭐 그다음에 전자기기에 이렇게 메탈로 돼 있잖아요. 스티커.
이것만 갖고 국내에서도 200억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 못 팔더라고. 나 왜 못 파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알죠? 제가 왜 못 파는지 알아요, 저는. 근데 안 해, 일단은. 하는 사람만 있으면 지원하고 싶은데 하질 않으니 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야죠. 또 지원해도 또 말을 잘 안 들어요. 렌티큘러, 뭐 야구 담복 이런 거 다 가지고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좀 전에 보여줬다시피 이게 이제 하여간 한국 상품 지금 갖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인쇄물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럼 아니 플라스틱 용기도 인쇄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 일단.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근데 이게 인쇄물이든 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이거는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한 거죠. 그거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CEO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인 거죠. 아이템을 정하는 거. 이렇게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포장재가 많아요, 뭐 인쇄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 용기라 그러면 또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취급할 수 있으면서 수요가 많고 경쟁력이 있으면 무조건 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파시면 되죠. 티슈 같은 거, 물티슈 같은 거 파셔도 돼요. 물티슈 같은 거 한국에는 판매사가 거의 한 300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일본에 넘어간 물티슈 업체는 달랑 하나입니다. 하나. 도대체 299개 업체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난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하여간 저는 좀 화가 나긴 해요. 왜 이러고 있냐. 장사 되지도 않는 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략 이런 원리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인회사 상품 중에서 진짜 내가 취급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잡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은 설명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이제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저는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인 거죠. 근데 그렇게 의견 교환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실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식품이 제일 어려운 아이템. 네? 막 간장? 막 간장이죠. 홍게 간장. 그럼 되겠죠.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거는 홍게 간장은 후생성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본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대표님 결심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일본에 홍게 간장이 수요가 있나?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있으면 줄기차게 홍보하면 무조건 팔 수 있습니다. 못 팔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저는 그걸 못 팔 거예요. 왜냐하면 홍게 간장 자체를 아예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홍게 간장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가지고 일본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가셔요? 아니 근데 그런데 그냥 재미삼아 가셔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전시회를 그렇게 가면은 그냥 돈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후속 조치가 돼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 사람들이 새로 사려고 했을 때 어디서 사야 되나? 판로가 어디냐?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온라인점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가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시회는 최소한 6회 이상 참여할 때 비로소 고객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뭐 잘하시면 되죠. 근데 하여간
그럼 갔다 오면은 좀 남아요? 돈이? 그럼 하셔요. 하셔요, 그럼. 그럼 하시면 되죠. 그럼 너무 좋네요. 그런 대표님처럼 그 정도 자신이 있으면 온라인점 무조건 여세요.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의 플랫폼은 뭐야간 다음에 또 설명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제 티쿤 생각에는 라쿠텐, 아마존 같은 종합몰에 들어가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몰을 만드셔라. 자사몰, 그러니까 자사몰 만들 때는 쇼피파이를 갖고 만드셔라. 이 권해드려요. 뭐냐면 자사몰은요. 자사몰은 카다로그예요. 카다로그. 자, 우리가 전시회를 가든 무슨 물건을 팔겠다 그러는데 카다로그도 안 갖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쇼핑몰은 카다로그입니다. 그래서 카다로그는 무조건 만들어 놔라. 두 번째, 이놈의 카다로그는 종이로 만드는 카다로그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 대표님이 뭐 아이템이 몇 종류세요? 대표님 아이템은? 홍게 간장이라고 하나에 15종류. 좋습니다. 자, 간장 종류로 15종류 이거 쇼핑몰 만드는데 얼마면 되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50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주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사몰 카다로그는요. 500만 원을 주고 만들던 1000만 원을 주고 만들던 한 번만 만들면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시회 가서도 자사몰 주소를 줄 수 있잖아요. 쇼핑몰 주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자사몰 자체가 브랜드란 말이에요. 브랜드. 고객이 올 수 있는 거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사몰을 무조건 만들어 놔야 돼요.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그리고 자사몰은 카다로그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되시잖아요. 카다로그 만들어 놓으셔요. 해외로 나갈 거면. 그래서 자사몰을 만들어 놓고 이 자사몰은 손 안 대는 이상 운영비가 안 나가요. 이 자사몰 운영비 안 나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쇼피파이로 만들면 29만 원만 주면 돼요. 유지가 돼요. 그럼 그거 만들어 놓고 놔둬요. 전시회 가서 써도 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 자사몰을 가지고 좀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해요. 검색어 광고. 일본에. 검색어 광고는요. 절대로 재미삼아 누르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이 눌러요. 아니 홍게 간장이라고 천 검색어 광고를 클릭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꼭 살 사람만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 해놔요. 그거 잘 팔리고 있으면 그때 가서 종합몰에 입점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사몰을 만들 때 가장 좋은 툴이 쇼피파이예요. 쇼피파이. 쇼피파이란 건 카페24 아세요? 카페24? 카페24는 샵 빌더예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툴이에요. 툴. 도구입니다. 카페24는. 쇼피파이도 카페24고 똑같은 쇼핑몰 빌더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카페24로 일본향 쇼핑몰을 만들던 쇼피파이로 일본향 쇼핑몰을 만들던 상관은 없는데 이미 카페24는 일본향 쇼핑몰 서비스를 접었어요. 그래서 쇼피파이 말고는 일본향 쇼핑몰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요. 그래서 쇼피파이를 가지고 일본에
인터넷 쇼핑몰을 무조건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거는 가장 좋은 카탈로그입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내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카탈로그입니다. 요즘은 종이로 카탈로그 만드는 건 좀 바보짓이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카탈로그니까 일단 만들어 놓으시기를 권해드려요. 광고비 나오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얼마가 나오든 검색을 했더니 클릭을 했어요. 그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냐? 라쿠텐 한국판 Q10 들어가서 팔 수 없어요. 그거는 한번 Q10에 들어가서 Q10 자체가 일본에서 점유율 2%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예? 여기에 한국 판매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Q10에서 한국 물건이 20억 팔리는 동안 있잖아요. 참여한 판매자가 4천 명이에요. 4천 명. 그래서 내게 아니라고. 그거는 Q10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돼요. 예를 들어서 쿠팡에 들어가서 내가 독자적인 마케팅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Q10 같은 데 들어가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래서 자사몰부터 해놓으셔라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쇼피파이로 자사몰 만들고 검색어 광고 하는데 검색어 광고하면 돈이 나가겠죠. 광고비가. 그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클릭을 해주면 구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광고해서 사람들이 클릭하면 과금이 되겠죠. 광고비가 나가요. 근데 그 광고비가 손해다. 적자를 유발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접어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광고비 나올까 봐 무서워하는 거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광고를 못해서 안달복달을 해야 되는데 광고비 나갈까 봐 뭐가 무섭냐고요. 대표님 직접 제조자기 때문에 마진이 적어도 4, 50%는 되잖아요. 4, 50% 되는데 그 광고비 껌값이라니까요. 제발 좀 클릭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장사를 못하고 해외에서도 장사를 못하느냐. 광고비 나가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광고해요. 아니 지금 이걸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365일 밤낮 없이 상위 1, 2위에 노출해서 사람들이 클릭을 했어요. 근데 클릭하니까 적자가 나요. 그럼 빨리 접으셔요. 되지도 않는 아이템이에요. 그런 아이템은.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잖아. 보고도. 그런 아이템은 되지도 않는 거고 제가 이거 성공 다 시켰다 그랬잖아요. 다음번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티쿠는 성공시켰잖아요. 이거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 공기간판 이거요. 일본 검색 엔진에서 1, 2위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눌러보고 누르긴 무조건 눌러. 근데 좋아. 사는 거지. 그럼 이게 뭐 광고비가 몇 푼이나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 광고비가 내가 파는 마진보다 더 커서 장사 못하겠다 그런 아이템은 아이템도 아니라니까요. 걱정할 거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 1, 2위 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완전 그때 이제 빈털터리 상태에서 1, 2위를 유지하니까 돈 나가더라고요. 근데 무섭죠. 근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1, 2위를 계속했어요. 1위는 못했어. 1위는 왜 못했냐? 나보다 더 미친 놈이 한 놈 있었어. 그 이름이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명함 파는 자식도 아닌데 미국계 회사였거든요. 우리가 1위 하면은 어떻게 1위에 자리 가 있는 거예요. 걔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네가 1위 해라. 나 2위면 할게. 2위 했어도 잘 됐어요. 그때 2위를 한 결과가 이거예요. 2007년 매출 상승 곡선이에요. 자, 이때 광고비는 아마 이렇게 집행됐을 거예요. 이렇게. 한 이 정도 됐겠네. 한 이 정도 됐겠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때까지 적자 맞아요. 근데 장사꾼은 이걸 딱 보면 알잖아요. 야, 씨,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 광고비는 지가 고정비예요. 절대로 광고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 없어. 그럼 언젠가 역전되잖아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200억, 뭐 250억 이렇게 간 거예요. 명함 스티커만 가지고도. 근데 나와요. 전자상거래업에서 검색어 광고는 한 달에 클릭이 몇 개인지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한 두 달 딱 해보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클릭수 나오죠. 단가 나오죠. 그다음에 매출 일일 매출 계속 기록하잖아요. 자기 보여드릴까요? 이제 뭐 제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것도 모를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2024년이잖아요. 2014년, 2007년까지 가요. 2007년 매일 기록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록하면서 광고비 보면 이게 보인다고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 이 광고비 이렇게 집행하면은 이거 언젠가 역전되겠네. 역전되는 거 기다리면서 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해보면. 근데 딱 3개월 해봤어. 근데 이거 뭐 광고 해봤자 광고비만 나가고, 근데 광고비만 나갈 리는 없어. 근데 광고비만 나가고 물건이 안 팔려. 이거는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뿐이에요. 아니, 그거야 뭐 머리에 물 부으면 발끝에 도달하지 머리에 부은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뻔하단 말이에요. 광고비 썼는데 매출이 안 올라간다. 그거는 그 아이템은 시장성이 없다는 뜻인 것 뿐이라고요.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대표님처럼 이미 제가 만약 대표님 경험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저 하여간 엑스포 같은 데 갔더니 팔려. 이거는 뭐 이 경험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검색어 광고 해야죠. 예, 잘하시네. 그렇죠. 한국은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해외로 나갈 때는 그거는 일단은 자사몰은 갖고 계시고 일본의 라쿠텐이든 아마존에 입점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자사몰은 자사몰대로 광고하고. 대표님, 그 자사몰은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자꾸 좀 착각인데 그 자사몰 운영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만들어만 놓으라고요. 카다로그 기본으로.
그리고 라쿠텐에 들어가셔요. 그다음에 아마존 재팬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자사몰은 있어야지 나중에 그런 거는 역직구 방식이라서 판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운영하는 자사몰 형식을 갖춰주라는 뜻이에요. 현지에서 하는 거로 해야지 누가 그 간장 사료 한국에다가 주문하겠어요. 주소 보니까 서울 성수동인데 그렇게 하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 너무 좋잖아요. 지금 오사카에서 보따리 장수들이 사가는 건데 내가 직접 시장으로 진출하셔요. 그렇게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팔아본 경험도 있으시고 오사카에서 상인들이 사가고 있고 이것만큼 좋은 환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그러니까 뭐 자사몰은 카탈로그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건 그대로 광고해 놔요. 그리고 클릭하면 무조건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 안 팔리면은 그냥 그 사이트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고요. 라쿠텐이든 아마존에 입점하면 돼요. 그거도. 한국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위 하셔야죠. 그럼요. 아니, 검색어. 검색어 1, 2위를 하는 거고 라쿠텐하고 아마존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한국에서 구글만. 그다음에 쿠팡에서는 디렉토리 안에서 광고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디렉토리 안에서 1, 2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검색어 광고가 아니니까. 근데 홍게 간장 이런 거는 그런 종합몰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자사몰을 가지고 하셔라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고 아이템이 신발로 하시는 거예요. 신발로 하실 거면 이제 약간 굉장히 이제 생각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발이라는 거는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덜컥덜컥 주문하는 거냐 아니냐 이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주문하나요? 온라인에서 파나요? 더 많죠. 이런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워낙 판매 주류가 됐을 때 이거는 타개하기가 지금 방식으로는 힘들 수는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뭐 정 안 되면은 뭐 그냥 지금 현재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오사카에 그럼 이제 뭐 매장이라도 하나 열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오프라인으로 근데 그래도 카탈로그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자사몰 카탈로그를 만들고 이 경우는 어떻게 타개할 수 있냐면 일단 홍보는 계속해요. 자사몰로. 그다음에 일본의 판매상을 모집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소매상을 이번에는. 그 되거든요, 또. 그 소매상들은 자기가 가지고 가서 파는 거잖아요. 그게 더 적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스타트는 그냥 자사몰에서 출발하시라고요. 자사몰에서 출발하셔서 그다음에 소매상을 발굴하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이어를 찾으러 돌아다니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바이어를 찾지 말고 내가 직접 소매를 하고 있으면은 그 물건이 괜찮을 때 그냥 소매상이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 자기들이 많이 사가면 싸게 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광고비가 나가지 않아요. 검색어 광고 해놔도 검색어 광고는 막상 해보면은 딱 보이거든요. 이거 구매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적자 조금씩 내면서도 버틸 수 있으면 버티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유통망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단기간에는 어차피 승부 안 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컵 볼게요. 컵. 자, 이게 월 평균 매출이에요. 월 1,200만 원 팔았죠. 3,850만 원 팔았죠. 6,200만 원, 4,600, 이거 전부 적자예요. 다 적자. 이 노란색만 흑자예요. 800만 원이 넘었을 때 월 손익 분기점을 넘어요. 근데 이거는 이 컵점은 유통사예요, 유통사. 유통사는 판매 마진이 많아봤자 40%입니다. 이런 데는. 근데 제조사는 제 경험으로는 제조사는 마진이 60% 이상이거든요. 60%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이면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5천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가격 구조를 그렇게 짜도 경쟁력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마진이 50%도 안 넘을 정도다. 그러면 제조업 할 재미가 진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자의 경우는 매출 3천만 원만 돼도 손익분기점 넘더라고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걸 감수하고 버티면 이런 매출이 만들어져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판매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품 받아주고 그냥 신뢰를 계속 쌓아 나가면 그 자체도 저는 풀릴 거라고 봐요. 그것도.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이미 잘 하고 계시잖아요. 약간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국내는 뭐든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뚜렷한 강점이 있는 신발이다. 그러면 가지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내보다는 낫겠죠. 어떤 형태로든. 아이템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직 없으세요? 또 아이템 없으시면 좀 전에 거기 해외 직판 카페에 일본 판매 아이템 가지셔도 됩니다. 저도 티쿤은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요.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 간판, 부직 포백 하나도 우리 아이템이 없었어요. 다 제조해 와서 팔았거든요. 그래도 다 남아요. 그리고 그게 더 편할 때도 많아요. 제조 안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한국의 성원 에드피아에 주문해서 사와서 팔았는데 그때 사올 때 성원 에드피아에서는 우리가 4,200원에 사왔어. 4,200원에. 4,200원 플러스 420엔 부가세로 사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량이 많아져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체 공장을 발굴했어요. 자체 공장을 발굴하니까 제조 원가가 이때 2,500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제 파워가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종이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2,500원까지 떨어뜨렸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명함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2,500원을 떨어뜨리긴 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효율이 여기서 막 나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 전체를 매각해 버렸어요. 감당을 못해. 156명이 되더라고 인원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 분은 제조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실수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니까. 근데 명함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근데 그때 막 돈을 투입해서 뭘 했어야 될까요? 자동화. 두 번째는 기계를 사면 돼요. 근데 이 순간에 위험해지는 거죠 또.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유통업 자체로.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유통업도 우리가 힘들어서 150 몇 명 되는 순간에 이거 회사 망하겠구나. 왜냐하면 관리할 수 있는 경험도 능력도 없어요. 명함 분야는. 그래서 이건 너무 위험한데 그러고 다 매각해버린 거죠. 그렇죠.
아니, 처음에 저는 그냥 그런 교섭 안 해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와요. 근데 한 두 달만 딱 하면요, 저 사람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계속 처음에는 100만 원치 사가더니. 아니, 처음엔 뭐 명함 첫 주문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첫 주문 우리,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거였는데 첫 주문 16만 원, 14,800원, 2만 5천 원. 이거를 주문하니까 알게 뭐예요? 이걸로 무슨 교섭을 해요? 그냥 사와요. 그 손에 놔도 상관없이 사와요. 근데 첫 달에 100만 원치 사갔어. 아무도 몰라요. 그 회사가 알게 뭐예요? 근데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이제 연락하는 거죠. 너네 누구냐 도대체? 그럼 뭐 우리 일본에 팔고 있는데 그럼 그래 알았어. 이거 너 급한 일 있으면 나한테 따로 담당자 붙여주니까 연락해라. 담당자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다음에 이제 1억 되잖아요. 1억 되면은 아씨 지금 우리가 너들도 보다시피 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매출은 늘어나는데 야 너네 돈 주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가 나중에 받는단 말이야. 그 여신 좀 줘라. 뭐 여신 받고 뭐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섭 안 해요. 교섭하면은 그쪽에서도 우리를 뭘 믿고 교섭해 주냔 말이에요. 그냥 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요. 그 별로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막 3천만 원만 돼도요. 그 회사가 우리 나갈까 봐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한 달에 3천만 원 쑥 빠지면 누가 좋아해요. 챙겨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가격 교섭해도 안 씁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잘한 돈 갖고 신경 쓰다가 보면 일을 못 해요. 우리는 10%. 예, 10%인데 대표님이 제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류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별로 크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 제가 이거 할 때 지금 여기에 있나 모르겠네. 비행기로 해요. 네, 비행기로도 우린 나가요. 환율 2007년도에 제가 이 사업할 때 100엔 790원이었어요. 100엔 790원으로도 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환율, 그다음에 막 송료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을 정도면 그 자체가 아이템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도 이런 거는 많이 팔면은 그냥 해결이 다 되는 문제예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도 대충 참고만 하시면 그냥 우리는 한 10%. 근데 그것도 에어로 나가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이제 여기 해외 직방 카페 들어가셔서 해외 직판 카페에 들어가셔서 여기 전책을 보기 위해서 요거 보시고 여기 보면 뭐 공부하는 요령 어쩌고 저쩌고 좀 깊긴 한데 이용 방법 보면은 뭐 송료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그 우리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판매사가 강서구에 있는 우리 물류센터로 오늘 12시까지 도착하면 오늘 12시까지 도착하면 일본 손님은 내일 저녁 6시 이전에 다 받아요. 대도시. 근데 뭐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2도 멀리 떨어진 섬 산중은 늦잖아요. 일본도 똑같아요. 근데 일본도 물류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녁 몇 시에 출발하지? 비행기가? 저기서 몇 시에 가져가? 강서 센터에 한진에서 몇 시에 와? 저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한진에서 한 이제 3시에 가지고 가요. 그러면 4시구나. 4시에 가지고 가요. 그러면 여기서 동경까지 1시간 50분이면 가잖아요. 1시간 50분밖에 더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 50분 도착하자마자 배송을 시작해요. 그럼 통과는 어떻게 하냐? 통과는 매일 우리가 이제 항공 물류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인보이스를 작성해요. 패킹 리스트와 인보이스를 정직하게 작성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수 검사를 합니다. 실제로 너네가 보낸 거하고 이 패킹 리스트가 맞는지 조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하거든요. 틀리더라도 실수를 해서 틀리지 그 사람들도 다 사람 사는 데기 때문에 얘들이 사기친 게 아니라는 거를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알잖아요. 그럼 우리 거는 도착하는 순간에 서류 통관이에요. 지들도 맨날 그거 뒤져보고 앉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괜찮은 애들 그래서 이제 뭐 엑스레이로 투시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뭐 해보면 맨날 얘들은 똑같이 맞으니까 그냥 도착하면 그냥 통관해서 그냥 일본 물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다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그래서 시간 안 걸립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850엔이면 8,500원이면 강서구에서 일본 손님 손까지 도착해요. 킬로그램에 850엔. 근데 850엔 중에서 680엔인 것보다 680엔 그 중에 500엔은 손님이 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국도 그렇잖아요.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이렇게 붙이잖아요. 우리도 일본도 다 똑같아요. 물건 3,500엔에 송료 500엔. 500엔은 손님한테 받았어요. 그럼 680엔이면 180엔만 우리가 더 보태면은 강서 물류센터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 택배로 배달하는 데까지 비용이 다 감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돈도 아니라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세부 사항은 이제 하시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더 자세한 자료들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티쿤하고 협업되는 거는 티쿤이 하는 일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 나라의 법인이 있어야 되는 일이 무지 많아요. 그 나라의 법인이 있어야지 수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택배도 보낼 수 있고 반품도 받아주고 그런 이제 그 나라의 법인이 있어야 되는 일.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쇼피파이로 제작을 하더라도 쇼피파이에 일본 법인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 법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 배송,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반품도 받아주고 샘플도 보내주고 창구 운영도 하고 창구 운영 도와드리고 오프라인 영업 지원해주고 일본의 광고 홍보 마케팅 교육과 지원해주고 이런 여러분이 일본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를 다 해준다고 보면 돼요. 대신에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하고 고객 응대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안 도와줘도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지 않아요. 그것까지 해주는 거는 뭐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되니까 안 해주는 것뿐인데 누가 이거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이건 순 사기꾼입니다. 100%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면 말이죠. 여러분 거 대신하는 일 갖고 먹고 살려 그러지 않아요. 지 물건 지가 팔지 훨씬 많이 남는데. 그래서 그런 대행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쇼핑몰 운영하고 고객 응대하고 광고하고 이런 건 다 하셔야 돼요. 단 이쪽 일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일본에 법인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티쿤이 도와드려요. 비용은 판매되는 금액의 3%에서 5%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요. 여러분이 일본에 법인을 만들고 사무실 구하고 법인장 구하는 것보다 훨씬 싼 금액이 되는 거죠. 3%에서 5%인데 이제 뭐 기본은 8%, 그다음에 100엔에서 200엔까지 결제 금액이 100엔에서 200엔일 때는 10만 엔 미만은 8%, 10만에서 20만 엔은 7%, 20만에서 30만 엔일 땐 6%, 30에서 40은 5% 이렇게 낮춰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큰 금액이면 또 깎아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깎아달라는 사람에서 깎아주라고 우리는 이제 덜 받는 거죠, 수수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제 번호 알려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이름은 김종박이고 010-2703-9620이 제 전화번호고요. 카카오톡은 콜드웰이에요. 콜드웰. 친구 등록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면 줌으로 대화해도 다 돼요. 2703 2703에 9620. 제 명함 여기 있으니까 명함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자 이제 궁금한 거 있거나 나 진짜 해보고 싶어. 근데 좀 도움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일단 기본은 줌으로 자료를 기본 자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기본 자료 보내드릴 거고 그래도 답답하시면 줌으로 미팅하시고 야 진짜 해보고 싶어 그럼 좀 충분히 얘기 좀 하자 뭐 얘기라는 게 꼭 공식 얘기만 중요하진 않잖아요 제 경험을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일단 개요라도 이렇게 들으시고 나면은 그 다음 강좌 또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2주 후에 그 일본의 마케팅 방법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또 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 거는 동영상으로 또 올려드릴게요. 동영상 보시고 또 이 옆에 이 교재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공개해놨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뭐 티콘도 돈 버는 게 목표죠. 이게 뭐 봉사활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티콘은 적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먹고 사는데 뭐 전혀 문제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을 때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해보니까 정말 저는 국내 사업 안 할 거거든요. 국내 사업 너무 힘들고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생기는 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해외 직판에서 제가 성공했고 또 많은 회사들이 해외 직판에서 성공하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외 직판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쨌든 뭐 어느 쪽에서 되든 상관없이 새 정부 들어서잖아요. 새 정부 도와주는 일이에요. 정부가 절대로 소상공인들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는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드려요.